할 말을 다 하지만 나의 호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장도연 님이신 것 같아요. 기법을 제가 분석을 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실 수 있게. 그랬더니 너무너무 속 시원해.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전혀 나빠지지 않고 재밌게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사회적인 평판이나 관계가 걱정이시면 차라리 내가 이 말 했을 때 기분 나쁠까 뭘까의 걱정보다는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건데요. 할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도 겉으로 그걸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혹은 분위기가 쌓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을 다 하지만 나의 호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장도연 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그우먼인데 이분이 짤론드립에서 김희원 배우님이 나오셨을 때 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앞에 앉아 계실 때 죽상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죄송했었다. 근데 오늘 뵙고 나니까 안 죄송해졌어요. 왜냐면 오늘도 죽상하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앞에 있는 배우분께서 표정이 무표정이니까 이거를 찝고 싶었던 거지만 그때 만약에 왜 이렇게 무표정이시냐, 표정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치면 아무리 미소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스갯소리로 죽상이라는 표현을 심지어 워딩을 세게 했는데도 재밌는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포인트는 정확하게 전달되면서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쾌함인 것 같아요. 보통은 웃으면서 할 말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얼굴만 미소를 짓고 말투는 진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웃는 얼굴이 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머, 유쾌함의 말투를 유지하는 것, 거기다가 적정선으로 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무거운 분위기도 한 방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냥 유쾌하게만 말하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제 주변에 말을 정말 유쾌하게 잘하시는 분들의 기법을 제가 분석을 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첫 번째 기법은 약 주고 병 주고 기법인데요. 우와. 이게 뭐냐면 띄워주는 것과 까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까기에다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제 지인이 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 고객이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회복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을 수도 있고 빨개질 수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설명을 들었어도 막상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을 때 언제 좋아지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을 계속 닥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시피 계속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적당히 좀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님 제가 뭐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또 한 번만 물어보시면 서울대 졸업증명서 떼우셔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정말 좋은 학벌에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의 높은 학벌과 너 똑똑한 사람 맞잖아 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군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은 멘트였던 거예요. 고객분이랑 이미 친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쾌한 말투를 해가지고 그분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병주고 약주고의 하나의 예시고 또 있었어요. 다른 지인분인데 아는 형님이 수천억대 자산이 있으신 건물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말씀이 너무 긴 거예요. 장황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얘기를 다 듣곤 싶은데 하도 길게 얘기하니까 지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하품하고 이 얘기를 한 번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하긴 좀 애매하고 꺼내기 어려운.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같이 자리를 하게 된 날 제가 스피치 쪽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분석할 거리가 없냐 해서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하면서 그분의 주제가 계속 A, B, C, D로 달라지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바로 이분이 치고 들어가서 놀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속 시원해 이러다 시작을 해가지고 형님은 제가 존경하고 진짜 업적도 대단하신데 솔직히 스피치 좀 배워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쾌한 분위기로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전혀 나빠지지 않고 그래 맞아 나도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재밌게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진짜 너는 내가 되게 존경하고 이런 부분 배워야겠지만 스피치는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약 주고 병 주고죠. 마지막으로는 제 지인들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피부과 시술을 하셨었어요. 이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항상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 풀린다.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훈훈한
엄청난 멘트를 하는 네.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술을 했던 걸 알고 있던 옆에 다른 친한 지인이 지금 이 얼굴이 잘 된 게 아니면 뭐가 잘 된 건가요?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진짜 되게 잘 됐다. 너 네. 진짜 어려졌다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고 놀리는 것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 주고 병 주고 결국에는 좋은 얘기를 앞에서 띄워주는 걸 하면서도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슬쩍 놀리는 멘트로 같이 네. 섞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센스 있는 단어나 표현을 선택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아까 말했던 졸업증명서 떼와라라는 그 워딩 자체가 일단은 포함되는 예시였었고 또 하나는 같이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인이랑. 근데 그때 주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 없으면 빨리 끝나고 좋겠다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있었는데 축사가 생각보다 너무 긴 거죠. 네. 게다가 다른 뭐 이벤트 영상이고 뭐고 하면서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례가 없다는 건 함정이었군요.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게 아니고 함정이라는 단어로서 그게 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다른 예시로는 저랑 같이 친한 사람 중에 이제 피부 관리 안티에이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저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는 워딩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진 않지만 재밌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특정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재밌는 표현으로 어떤 재밌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지 미리 만들어 놓거나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의 워딩을 쓰셨던 분도 자주 요단강이 나와요. 주로 피부 관리나 안티에이징 건강 관련된 얘기지만 이 요단강이랑 워딩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요단강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네. 하시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말했던 빨리 가주세요 대신에 기사님 전속력으로 질주해주세요. 이것도 맞아요. 사실 표현의 차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건데요. 할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이미지, 평판을 좋게 유지하고 싶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그런 경우 거의 여기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잘 보여야 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면 다른 말로는 제가 뭔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득을 볼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예시를 먼저 들고 싶은데 제 지인 중에서 이분은 어디 가든 기에서 절대 놀리지 않겠다. 진짜 당당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강력한 에너지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10년 사귄 애인이 내일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괜찮대요. 왜냐면 난 아쉬울 게 없다. 난 걔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네네. 그게 이분은 일할 때도 똑같은 얘기였거든. 나 저 사람 아니어도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아쉬울 게 없다는 마인드가 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항상 아쉬울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진짜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상대방한테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나의 입장에서 항상 대체자, 대체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쉽다는 건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다는 건데 저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걸 B와 C 딴 사람한테도 얻을 수 있으면 굳이 저 사람한테 목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내가 이 얻을 수 있는 이 루트가 저 사람 말고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한테 계속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희소성의 가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사건 사고 후에 활동을 잘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 회복 불가능한 거 빼고요. 차이점을 보면 보통은 대체 불가할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이나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말하면 이럴 거예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자는 건 알겠는데 그게 쉽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실력이 다 1등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분야의 1등이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상위 10%는 노력으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만의 다양한 상위 10%에서 20%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A, B, C, D를 이만큼씩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되면서 나만의 그 캐릭터가 나만의 역할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회사로 치면 이 사람이 코딩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근데 B는 코딩 실력은 80점이지만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저희 희규님처럼. 그러면은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희규님 같은 사람이 더 맞는 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 약간 대체 불가한 인력이 이미 될 것 같은. 그러면 회사에서도 내가 떵떵거리지 못하고 굽신거리는 거 뭐야? 나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실력과 어떤 역량을 길러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똑똑하게 기르는 것도 필요하고 이건 능력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내가 ABC란 사람과 이미 합을 잘 맞춰놨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생성되어서 그러면 굳이 사람들은 또 리스크를 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표들이 아쉬워하는 직원이 있고 직원들이 아쉬워하는 회사가 있고 그게 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기르려는 노력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인 걸 알긴 해요. 알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나는 대체 불가하게 그리고 상대들은 대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쉬울 거 없다 라는 마인드를 계속 이제 새기는 거죠. 아쉬울 거 없어라고만 그냥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세뇌가 되지 않잖아요. 진짜 그 환경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좋은 평판이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큰 여파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착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말하지만 않으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소신 발언을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네. 나 소신 발언했는데 회사에서 잘렸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봐가면서 눈치껏 해야 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게 있으면 덤덤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진짜 여기서 옛날에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너는 정말 좋은 동생이야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맨날 착하게 오빠한테 도와주고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처럼 다 해줘. 오빠한테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말뿐이야. 그리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어느 순간 느끼고 옛날에는 그래 내가 동생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착한 천사라고 칭찬을 받아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저는 고생하는 천사가 되어야 될 뿐인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선한 행동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좋고 네. 필요할 땐 하겠지만 꼭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나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애쓰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제가 아까 좋은 평판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착한 사람도 결국 좋은 평판이잖아요. 맞아. 사람들은 도움되는 존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물론 단 누가 봐도 인성이 나쁘고 이기적이라는 느낌은 주지 않아야겠죠. 그런 전제 하에서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은 사람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평판이나 관계가 걱정이시면 차라리 내가 이 말 했을 때 기분 나쁠까 뭘까의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대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물론 예의를 지키는 기본은 당연한 거고요. 원래 모든 관계는 네. 기브 앤 테이크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인 교류도 기부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플러스를 상대방이 계속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미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할 말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린 해결책들을 진짜로 실천을 해나간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할 말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할 말 못하는 거에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다룰 테마가 아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유년 시절의 환경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핵심 신념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핵심 신념이라는 게 가볍게만 말하면 세상과 나에 대한 자신만의 굳건한 근본적인 생각.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거절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네. 할 말 못하는 거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옛날에 그 버림받음의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다루긴 조금 딥한 얘기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특정 경우를 빼고는 할 말 못하는 세 가지 이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해결책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점점 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오늘 원래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유쾌함이라는 포인트를 잊지 않으면 항상 호감과 그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